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재 3장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클래스와 객체,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처음에 이 개념이 조금 이제 잘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혹시 개념이 잘 안 잡히다던가 그러면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던가 나중에 질의응답하는 라이브 온라인 시간에 질문하던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데도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이제 부분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쉽게 설명해 놓은 자료들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내 설명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학생들은 유튜브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개념을 좀 잘 잡고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처음에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드릴 것은 아마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강의가 될 텐데요. 우선 이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와 객체에서 멤버 함수 중에 특별한 놈이 있는데 이제 생성자와 소멸자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해 설명하는 거를 아마 첫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지시자 관련돼서 액세스 권한에 관련돼서 public, protected, private 이런 것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객체 지향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관련된 C++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얘기를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객체란 무엇이냐? 이 용어 자체가, 객체란 용어 자체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데,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물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물체라고 안 하고 객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 생각인데요. 이게 물질적으로 우리가 뭐 마우스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렇게 유형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물체인 경우에는 우리가 물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좀 추상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어떤 조직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집합적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형체가 있는 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거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객체라는 좀 낯설지만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우리가 봤을 때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형태로 우리가 특정 질 수 있는 것들을 다 객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명사들은 다 우리가 국어에서 우리가 명사로 표시될 수 있는 것들은 다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나왔죠. 이제 텔레비전, 의자, 책, 집, 카메라, 컴퓨터 이런 것이 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객체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학교라든가 반이라든가 국가라든가 뭐 이런 이제 추상적인 집단체들도 우리가 하나의 대상으로 봐서 우리가 객체로 볼 수 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객체를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캡슐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캡슐화라는 용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둘러싼다는 얘기죠. 둘러싼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묶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묶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묶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C 프로그램과 달라지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면 C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변수들하고 우리가 기능을 나타내는 함수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문법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사실은 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자료 구조를 먼저 설계를 합니다. 자료 구조. 데이터가 어떻게 묶여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자료 구조를 설명하고 그 정의를 하고요. 이제 그게 보통 이제 C 언어에서는 스트럭처라는 걸 가지고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이제 함수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보통 그 C 언어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구조체 또는 데이터 타입들과 함수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고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제 이 따로따로 있으면은 그게 머릿속으로 정리도 안 되고 나중에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들은 그 스트럭처하고 그 관련된 함수들을 하나로 묶어 놓습니다. 파일 하나에 또는 파일 두 개, 뭐 두세 개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자, 그것이 발전돼서 이제 C++나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아예 그냥 문법적으로 묶어버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텔레비전이라는 객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텔레비전은 이 텔레비전은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면 얘가 켜졌냐 꺼졌냐 하는 상태, 음량은 얼마냐, 지금 현재 방송 중인 채널은 무엇이냐, 그 외에도 뭐 필요에 따라서는 온도가 얼마냐, 나이 구입한 지 얼마 됐느냐, 뭐 등등의 어떤 정보들이 있겠죠. 이런 정보들과 그 다음에 이 텔레비전이 그 할 수 있는 행동, 또는 받을 수 있는 행동, 예를 들어서 켜진다, 꺼진다, 음량이 증가한다, 음량이 감소한다, 채널을 바꾼다, 뭐 이런 등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묶는 겁니다. 묶어 놓으면 굉장히 깔끔하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책상 정리를 하는데 과목별로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봤던 내용들, 뭐 핸드아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묶어서 파일 홀더 같은 데다가 딱 집어넣으면 굉장히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다니거나 활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뭐 아주 천재적인 게 아니고요. 뭔가 천재적인 사람들이 뭐가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에다가 문법적으로 집어넣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TV의 어떤 그 상태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상태거나 아니면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 객체에서 일반적으로 한번 만들어지면 변하기 어려운 것들을 보통 속성이라고 얘기를 제가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태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시간이 따면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상태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뭐 이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책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현재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그 다음에 채널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네, 볼륨 상태, 볼륨 값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로 우리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멤버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변수, C 언어에서 우리 사용됐던 일반 변수랑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멤버, 클래스의 어떤 멤버다라고 얘기해서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멤버 변수 사실은 C 언어에서 구조체를 배울 때
멤버 변수라고 우리가 하는 필드 또는 필드라고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예, 한번 잘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예전에 C 언어를 배웠을 때 사용했던 슬라이드라든가 아니면은 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슷한 개념이 구조체에 사용했던 비슷한 개념이 클래스에 그대로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리마인드를 하시면은 훨씬 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에 관련된 이제 함수들을 우리가 멤버 함수라고 부르고, 요것들을 이렇게 전체를 묶어서 캡슐화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묶었다, 이거를 이제 캡슐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용어 중에서 이제 클래스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C 언어에서 비슷한 개념을 한번 다뤘었습니다. C 언어에서 우리가 스트럭처를 배울 때 스트럭처를 정의하는 것과 스트럭처 그 정의된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스트럭처 변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거랑 같은 겁니다. 자, 스트럭처 정의가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변수를 우리가 그 객체 지향에서는 C++ 객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트럭처를 잘 이해하셨으면 사실은 뭐 특별한 설명도 필요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혹시나 해서 조금 설명을 더 붙여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클래스가 아니고 실제로는 객체예요. 클래스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뭘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메모리에 이거를 실제로 컴퓨터가 데이터를 꺼내거나 읽거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거나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객체로 와야 되는데, 동일한 타입의 객체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붕어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붕어빵이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가 사용될 필요가 있겠죠. 뭐 2개, 3개, 4개, 뭐 100개, 10,000개 이렇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그랬을 때 학생이라는 타입이 있지만 그 학생의 실질적인 존재는 예를 들어서 뭐 김희준이라는 학생, 뭐 박희준이라는 학생, 실제로 존재하는 학생은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걔네들의 타입은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일하게 학생이라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타입,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얘기하고요. 그 클래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멤버 변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사용된다. 그다음에 멤버 함수, 얘네들은 어떤 동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정의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실제로 메모리상에 실제로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변수로 만드는 것을, 전체가 변수죠. 전체를 변수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인스턴스 또는 실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객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붕어빵 틀 같은 것이 클래스가 되겠고, 이 실제로 붕어빵들이 결국은 이제 객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개념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개념이 잘 안 잡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올리셔도 되고,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TB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C++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이렇게 클래스 TB,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멤버 변수들이 사용되고 이런 멤버 함수들이 사용이 되는 을 제공하는 그런 클래스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그 정의된 클래스에서부터 실제로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동일한 TB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하나
또 다른 객체를 두 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 만들어진 객체는 기본적으로 요 함수들은 우리가 동작하는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동작 방식은 동일합니다. 요 내용은 동일하고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도 동일한 코드를 공유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그렸지만 이 내용이 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메모리 상에서는 공유가 되는 내용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만, 자, 그리고 요 내용은, 요 상태는 각각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똑같이 태어났더라도 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쌍둥이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그 쌍둥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쌍둥이의 각각 상태, 외모, 그다음에 지식 정도, 돈의 재산의 정도,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객체에 여기 멤버 변수로 들어가는 이 변수, 상태나 속성들의 값들은 이렇게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르기 위해서 실제로 메모리상에 이게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게 구현상으로 봤을 때 변수들은 메모리에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게 각각 객체별로 다른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이 함수들은 일반적으로 그 동일한 그 인스트럭션을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에서 이 클래스라는 개념과 클래스의 객체가 인스턴스로 되는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구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돼도 이게 실제로 컴퓨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그 추상적인 레벨에서만 이해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나중에 실행이 됐을 때 어떤 동작을 할지를 예측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 객체지향이라는 객체지향 그 프로그램 그 문법이 실제로 컴파일이 돼서 그 실행이 될 때 컴퓨터에서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수업을 하면서 필요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것을 잘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왜 이렇게 그 문법이 정의가 됐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단순히 암기가 아닌 기억이 오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클래스 정의하는 방법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조체, 스트럭처 C 언어에서 정의했던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그것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당연한 것이 뭐냐면 실제로 이 스트랍스가 그 미전 스트랍스라는 분이 C++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C++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 언어의 초창기 이름이 C with class 이런 식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걸로 봐서 C 언어에 있는 문법을 가급적이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클래스라는 개념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개념을 이제 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스트럭처에다가 클래스로 확장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클래스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크게 클래스 이제 선언부와 또는 구현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려면 일단은 클래스 이름을 정해야겠죠. 클래스 이름을.
이름을 정해야 되고, 이게 클래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클래스라고 써줍니다. 우리가 스트럭처일 때 스트럭처하고 태그 네임 같은 걸 썼던 거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클래스 이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안에 포함되는 멤버 변수, 멤버 함수들을 우리가 이 괄호로 대괄호로 묶습니다. 대괄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인캡슐레이션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언이 끝났을 때는 우리가 세미콜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하나의 문장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임을 우리가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서 해석을 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게 int radius, 이게 뭐냐면 변수,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ouble get area, 그 다음에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멤버 함수를 선언하는 것이고, 이거 한 줄 한 줄마다 우리가 문장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퍼블릭이라고 하고 이게 콜론이 찍혀져 있는데요. 콜론이 찍혀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 멤버에 대한 접근 지정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냐, 이제 퍼블릭이라 그러면 외부의 다른 클래스나 함수로부터 저 밑에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는 밑에 있는 radius나 get area라는 함수를 접근을 할 수 있다. 즉 사용할 수가 있다. 멤버 변수면은 읽거나 쓰고, 그 다음에 함수면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거 외에도 protected, private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멤버 접근 지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1차적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할 거고요. 이번 3장에 설명을 할 거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이 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프로텍트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프로텍티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선언부고요. 이렇게 만들면 이제 정의가 클래스를 만드는 게 다 끝났냐? 우리가 스트럭처일 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스트럭처에서는 멤버 변수만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는 걸로만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 클래스에서 보면 이제 멤버 변수도 있지만 멤버 함수가 있잖아요. 멤버 함수는 이렇게 프로토타입만 선언이 돼 있다고 해서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할지를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게 정의가 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요게 get area라는 함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를 우리가 써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클래스의 구현부다라고, 클래스 함수의 구현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구현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부라는 거는 외부로 노출되는 모습, 바깥에서 봤을 때 뭐가 보이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구현부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하는 내부의 동작을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구현부는 일단은 멤버 변수는 구현부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고요. 멤버 함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구현부가 필요한데, 자, 우선 이제 구현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거랑 비슷하게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함수의 작성할 때 보시면은 return type, 그죠? return type 여기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입력 인자에 대해서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괄호 시작과 괄호 끝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 함수에서는 우리가 세미콜론을 넣지 않죠. 이것도 뭐 나름대로 문장인데 왜 이렇게 세미콜론을 여기서는 넣고 여기서는 넣지 않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만한 실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혹시 알게 되면 찾아서 알게 되면 같이 공유해 보기로 합시다. 좌우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이 함수가 get area라는 함수가 C 언어에서는 우리가 클래스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함수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을 우리가 대표를 했었는데,
자, 클래스 C++에서 클래스의 멤버 함수는 요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다른 클래스에서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랑 비슷하게 이 클래스 이름을 써줍니다. 클래스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띵띵띵띵 콜론을 두 개를 찍어서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이게 이제 스코프를 선언해 준다. 스코프 지정자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거고요. 좌우간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외부에서 사용하거나 정의할 때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써주고 콜론 두 개를 사용해서 이 네임스페이스를 확정을 해준다.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프로그램 짤 때 요거 자꾸 빼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처음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만드는 거는 스트럭처랑 상당히 비슷한데 클래스 선언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에선 사용하지 않았던 이제 클래스 구현부가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을 적고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선언을 해준다. 멤버 변수는 타입을 써준다.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초기화를 할 수가 없다. 뭐 이건 사실은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클래스를 만들 때 그 변수가 처음에 무슨 값을 가질지를 초기화를 해줄 수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프로토타입을 선언을 해준다.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이름과 입력인자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을 우리가 선언을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원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지정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rivate, public, protected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public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다른 클래스나 객체나 함수에서 사용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private은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protected는 조금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약에 표시를 안 했다라 그러면 public이나 privacy라는 표시를 안 했다 그러면 디폴트는 privacy이기 때문에 private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privacy인 경우는 여러분들 특별히 표현할 필요가 없고 public인 경우만 표시하면 되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example을 보면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은 public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생략할 수 없고 public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를 만든 것을 클래스를 정의한 것을 가지고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example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만든 클래스라는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선언부와 그 다음에 구현부가 이렇게 여기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예를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렇게 로컬 변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변수는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배웠던 것처럼 함수 안에서 생기고 함수가 끝나면 없어지는 소멸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는 그런 변수를 우리가 자동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로컬 변수, 자동 변수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서클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뭐라고 변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스트럭처에서는 우리가 스트럭처 쓰고 그 다음에 태그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변수, 그렇죠? 스트럭처 변수
명을 써주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클래스에서는 그걸 좀 단순하고 간단하게 해서 그냥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써주면은 그게 해당되는 클래스 타입의 변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나 변수를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스트럭처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스트럭처 멤버 변수에 스트럭처 변수에 그 안에 있는 멤버 변수를 접근할 때 어떤 걸 사용했나요? 멤버 오퍼레이터라는 걸 사용했죠. 멤버 오퍼레이터. 멤버 오퍼레이터가 우리가 그 문자로 뭐였죠? 점 찍는 거였죠. 점 찍는 거. 그래서 이거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스트럭처에서 사용하던 멤버 오퍼레이터 그대로 사용해서 이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도넛 객체 이름에다가 점을 찍고 멤버 오퍼레이터 쓰고 레디우스를 쓰면 뭐가 되냐면 요 객체에 도넛이라는 객체에 레디우스라는 변수를 여러분들이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equal 1 그러면 1로 값이 세팅이 되는 거지. 레디우스라는 그렇죠? 도넛이라는 객체에 내부적으로 있는 레디우스라는 변수 값이 1로 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멤버 변수에다가 멤버 오퍼레이터에다가 함수명을 이렇게 써주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다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public이라는 접근 지정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main이라는 함수 외부 함수에서 얘네들을 마음대로 reduce라든가 getArea라든가 이런 멤버 변수와 함수를 마음대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getArea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이니까 아마 1 곱하기 1 레디우스가 11이니까 3.1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피자라는 새로운 객체를 또 만들 수가 있죠. 그죠? 클래스는 하나의 클래스 타입이지만 하나지만 그 클래스로부터 여러 개의 우리가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30이라는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get 피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30 곱하기 30 곱하기 3.14 해가지고 뭐 이런 굉장히 큰 숫자가 우리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객체 생성 및 활용법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를 생성을 할 때는 클래스 명을 쓰주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객체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우리가 C나 C++에서 써서 허용되는 아이덴티파이어의 규칙을 따르면 객체 이름으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멤버 변수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멤버 함수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 오퍼레이터 점을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하나의 변수처럼 우리가 인테저, 레디우스가 아마 인테저였던 것 같은데 그쵸? 인테저, 요게 그냥 하나의 인테저 변수인 것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getArea하면 그냥 이렇게 하나의 함수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그래픽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동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컴퓨터가 동작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 봤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그 로컬 오토매틱 변수로 선언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객체가 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이게 메모리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에 이런 공간이 잡히고 이런 변수와 이런 함수가 잡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디우스에다 1을 넣으면 여기다가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getArea를 하면 이 함수에서 호출이 되는데 이 함수 안에서 이 reduce라는 변수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이렇게 리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비슷하지만 rectangle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힌트를 좀 드리면
우리가 circle이라는 클래스는 속성이 반경만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rectangle은 우리가 width하고 height라는 두 개의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멤버 함수는 getArea, 앞에 거랑 이름은 같지만 동작 방법은 다르겠죠. 이런 클래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 메인 함수와 같이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서 한번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결과의 정답을 같이 공유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클래스를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클래스라고 써줬고요. 이름은 rectangle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메인 함수는 우리가 손을 안 대고 고치지 않는 거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소문자 대문자 다 맞춰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퍼블릭에서 이 퍼블릭으로 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메인 함수에서 이걸 다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width나 height가 다 퍼블릭이어야 되고요. 이게 3하고 5가 다 인테저니까 인테저인가 보다 해서 인테저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는 멤버 함수는 in getArea인데 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구현부에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int getArea를 쓰는데 앞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클래스인 경우는 클래스명과 콜론 두 개를 찍어서 이 스코프 범위 네임스페이스를 확정 지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면적을 계산하는 것은 렉탱글이면 높이랑 그 넓이를 곱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